오늘은 2021년 세이코의 출시 예정작 중에서 제가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었던 프레사지 샤프 엣지드 GMT 모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계가 중요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오랜만에 그랜드 세이코가 아니라 세이코의 이름으로 전 세계 시장을 겨냥해서 선보이는 트루 GMT 시계이기 때문인데요. 트루 GMT 시계라는 건 분침을 이동시켜서 시간 전체를 조정할 필요가 없이 로컬 타임의 시침만 따로 앞뒤로 이동시켜서 간편하게 시간대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는 시계를 말합니다. 해외여행이나 출장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 아니면은 여러 시간대가 한 나라에 공존하는 미국 같은 넓은 나라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는 참 유용한 기능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범용 기계식 무브먼트 중에는 트루 GMT를 지원하는 엔진이 없었기 때문에 100만원대나 200만원대 선에 접근하기 괜찮은 가격대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었던 게 바로 이 트루 GMT 시계였습니다. 제 기억으로 적어도 2010년대 후반까지는 이 가격대의 트루 GMT 시계는 거의 전멸이다시피 했고, 비교적 최근에 와서야 미도나 알피나 세르티나 같은 소수의 스위스 브랜드들이 제대로 된 GMT 모델들을 하나둘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세이코도 이미 수년 전에 개발해 놓은 6R64라는 트루 GMT 엔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까닭인지 이 엔진을 신제품에다 사용하지는 않고 봉인해 놓고 있었습니다. 이 엔진은 SB-EJ001 같은 아는 사람만 아는 일본 내수시장 전용 모델을 통해서만 선을 보였었고요. 6R64 GMT 엔진이 전세계 시장을 겨냥한 일반 모델에 장착된 건 이번에 선보이는 샤프 엣지드 GMT 시리즈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 엔진은 시간당 진동수 28,800회의 8진동 무브먼트에다가 파워 리저브 인디케이터도 갖고 있어서 비슷한 가격대의 트루 GMT를 내세우는 스위스 시계들과 차별점이 있습니다. 요즘은 파워 리저브를 70시간 이상으로 늘린 6진동 무브먼트가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는데, 예전처럼 좀 더 부드러운 초침 움직임을 보여주는 8진동을 원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물론 진동수가 올라가면서 파워 리저브는 45시간으로 조금 짧아졌지만은 파워 리저브 인디케이터를 보면서 시계가 멈추기 전에 감아줄 수 있기 때문에 주말에 시계를 차지 않는 분이라 할지라도 파워 리저브가 긴 시계 못지않게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시계입니다. 프레사지 샤프 엣지드는 샤프 엣지드라는 이름에서 짐작하시듯이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의 선명한 윤곽을 상당히 강조하는 시계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세이코의 140주년 한정판 시계를 리뷰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그레마 오브 디자인이라는 그랜드 세이코의 디자인 언어를 많이 차용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샤프 엣지드 GMT 모델의 디자인은 특히 그랜드 세이코의 스프링 드라이브 GMT 모델을 강하게 환기시킵니다. 디자인뿐만 아니라 케이스 직경이나 두께 같은 사이즈도 상당히 비슷해서 먼 발치에서 보셨을 때 SBGE253이라는 모델이랑 이 모델을 헷갈려 하셔도 여러분의 잘못은 아닐 겁니다. 아라비아 숫자가 새겨진 베젤 덕분에 드레스 시계를 주로 내놓던 프레사지 라인업 안에서 출시가 되긴 했지만은 디자인 면에서는 좀 더 스포티한 인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디테일에 대한 주목과 피니시 자체는 가격이 2배 이상 비싼 그랜드 세이코만큼 좋을 수가 없겠지만은, 그래도 드레시한 프레사지 시리즈 가운데에서는 가장 그랜드 세이코에 근접한 윤곽과 피니시를 보여주고 있고, 당연히 자기 가격대에서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가족 모임이 있을 때 이 시계를 가지고 간 적이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이 시계를 보시고 굉장히 잘 만든 시계다, 이 시계가 가격이 도대체 어떻게 되길래 이렇게 비싸 보이느냐고 물어보신 적이 있거든요. 그만큼 가격대보다 훨씬 비싼 시계 같다는 인상을 줍니다. 브레이슬릿도 기존의 세이코 모델에 비해서 상당히 개선된 면이 있고요. 프레사지 시리즈 특유의 텍스처가 들어간 다이얼도 멋집니다. 다이얼에 텍스처를 넣어보려고 시도하는 브랜드들은 많지만은 비슷한 가격대의 타 브랜드들과 세이코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바로 다이얼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기껏해야 선버스트 이펙트가 들어간 잔잔한 패턴 같은 게 다른 브랜드가 보여주는 최선인데 반해서 세이코는 모양도 빛에 반응하는 효과도 상당히 다양한 다이얼들을 이 프레사지 시리즈를 통해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케이스뿐만 아니라 브레이슬릿 전체에 슈퍼하드 코팅이 적용이 되어 있다는 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이렇게 긁힐 걱정이 없이 찰 수 있는 시계라는 건 실용성 면에서 큰 장점이니까요. 인덱스와 시분층 그리고 GMT 침에 이르기까지 세이코가 자랑하는 루미 브라이트 야광이 적용되어 있고, 스포티한 인상에 적합한 100m의 방수 성능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살펴볼 이
PB223 모델의 국내 시장의 리테일가는 210만원입니다. 그랜드 세이코의 느낌은 갖고 있지만은 그래도 그보다는 부담이 적은 가격대에서 스크래치나 방수에 대한 걱정 없이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계를 찾는 분들께 호소력이 있을 만한 시계입니다. 이 시계의 케이스 직경은 42.2mm이고요. 러그 투 러그의 길이는 49.2mm입니다. 100m의 방수 성능을 갖고 있고 두께는 13.7mm이고요. 제 17.8cm의 손목둘레에 맞게 브레이슬릿의 길이를 줄인 다음에 무게를 쟀을 때 164.4g이 나옵니다. 시계줄을 연결하는 러그 간의 폭은 20mm이고 기본으로 장착된 브레이슬릿은 20mm로 시작해서 18mm로 너비가 좁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리뷰하면서 이 시계는 수치에 비해서 커 보인다, 이 시계는 수치에 비해서 작아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샤프 엣지드 GMT는 그랜드 세이코의 44GS를 연상시키는 근육질의 강렬한 윤곽을 가진 시계이기 때문에 수치상의 사이즈에 비해서 존재감이 상당합니다. 좀 더 정석적인 드레스 시계를 찾고 계시다면은 GMT 기능이 없는 샤프 엣지드의 일반 3N즈 모델이 39.3mm의 사이즈에 11.1mm의 두께를 갖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계의 컨셉은 정장에도 어울리는 스포츠 시계 아니면은 스포츠 시계로도 찰 수 있는 좀 더 큰 드레스 시계, 부담 없이 찰 수 있는 다용도 일상용 시계인 걸로 보입니다. 15.2cm 둘레의 여성의 손목에 올려본 모습을 보시면은 웬만한 다이버 시계를 연상시키는 핏이 나옵니다. 디자인도 그렇지만은 핏으로도 스포츠 시계의 분위기를 풍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두께감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손목이 굵은 사람에게도 작은 시계처럼 보이거나 그러지는 않은 상당한 존재감의 시계입니다. 17.8cm 둘레의 제 손목 위에서도 두툼한 러그라던가 날이 서 있는 듯한 베젤과 브레이슬릿의 생김새 덕분에 어떤 손목 굵기에서나 손목위를 지배하는 듯한 강렬함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케이스는 안 그래도 윤곽이 뚜렷한데 러그와 베젤의 각 부분이 높낮이 차가 커서 더 부리부리한 인상을 줍니다. 다만 마구 번쩍거리는 시계는 아닌데요. 슈퍼하드 코팅이 스크래치를 방지하는 대신에 스틸의 색상을 살짝 어둡게 만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케이스의 정면은 위아래 방향으로 일관되게 사틴 브러쉬가 되어 있고요. 측면은 폴리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가 솟아 올라와 있는 베젤은 반짝반짝하게 폴리시가 되어 있고요. 이온 도금으로 검은색으로 색깔을 입혔습니다. 베젤 안에 새겨진 숫자와 마커 안에는 흰색의 페인트를 채웠습니다. 3시 방향에 있는 용두의 지름은 6.8mm로 상당히 큰 편이고요. 세이코의 이니셜을 정면에다 새겨놨습니다. 브레이슬릿도 그랜드 세이코풍의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데 브러쉬와 폴리시 피니시를 교차로 적용하고 가장자리 조각과 가운데 조각 사이에 높이 차를 둬서 윤곽을 더 강조한 게 재밌습니다. 전반적으로 높이 차이나 입체감을 최대한 활용해서 케이스의 인상이 더 정교하게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평면의 사파이어 크리스탈 내부에는 무반사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 아래로는 빛에 미묘하게 반응하는 아사노아 패턴의 다이얼이 보입니다. 빛의 방향에 따라서 미묘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아사노아 패턴의 효과는 평범한 선버스트 다이얼이나 글로시 다이얼을 심심하고 아니하게 보이게 만들 정도로 상당히 흥미롭고 재밌습니다. 평범한 날짜창 대신에 6시 방향의 포인터 데이트를 통해서 날짜를 표시하고 있고요. 9시 방향에 있는 파워 리저브 인디케이터를 통해서 앞으로 이 시계가 몇 시간 정도 더 구동할 수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포인터 데이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보통 다이얼의 대칭을 깨지 않기 위함인데 상당히 특이하게 배치된 다이얼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비대칭 다이얼이 보기 싫다기보다는 흥미롭다는 쪽입니다. 다만 3시 방향의 프린트를 뭔가 9시 방향의 파워 리저브와 대응할 만한 배치로 신선하게 꾸려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샤프 엣지드로 넘어오면서 기존의 프레사지 시리즈에 비해서 가장 많이 좋아진 게 인덱스와 시분침의 정교함입니다. 인덱스의 정면에는 샌드블라스트 피니시가 되어 있고 좌우의 빗면에는 폴리시가 되어 있는데 꽤 정교하고 보는 맛이 있습니다. 12시 방향에 있는 세이코의 로고도 인덱스와 어울리게 카루트슈 장식 안에다 배치를 했습니다. 시분침은 폴리시와 샌드블라스트 피니시를 반반씩 나눠서 더 입체감 있게 보이도록 만들고 윤곽도 케이스와 어울리게 날카롭게 다듬어서 시계의 인상을 한층 더 고급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초침의 모양도 팔진동의 스위핑에 어울리는 우아하고 샤프한 느낌이 있고요. GMT 핸즈는 다소 평범한 듯 하지만은 빨간색으로 다른 핸즈들과 확실히 구분되는
있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 액센트가 전반적으로 무채색으로 이루어진 다이얼에 생동감을 부여해주고 있고요. 다이얼 가장자리에 르호에는 60분 눈금을 두르고 흰색과 검은색으로 오전과 오후를 나누어 표현해 두고 있습니다. 샤프 엣지드 GMT의 인덱스와 10인침은 드레스 시계풍인데 서브 다이얼은 속도감 있는 스포츠 시계풍의 연출이라 둘이 만들어내는 재밌는 긴장감이 있습니다. 뒷면에는 100m 방수에 어울리는 스크루 케이스백이 적용이 되어 있고 사파이어 디스플레이 창 안으로 무브먼트를 관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로터 이외의 부분에 장식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 그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튜더가 블랙베이의 뒷면을 보여주기로 하면서 여전히 아무 장식을 하지 않는 걸 보면은 세이코에게도 뭐라고 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우리가 세이코한테 좀 가혹한 면이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야광의 밝기와 지속력이야 세이코 시계니까 긴 말하면 잔소리겠고 상당히 훌륭합니다. 10인침과 GMT침, 인덱스에도 다 야광을 적용해서 야간에도 기능을 수행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반면에 브레이슬릿은 세이코 시계여서 오히려 세이코 시계여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일 텐데요. 샤프 엣지드는 빈말이 아니라 꽤 잘 만든 꽤 괜찮은 브레이슬릿을 줍니다. 케이스와 어울리는 뛰어난 피니쉬를 갖고 있고 조각과 조각 사이의 유격도 오히려 예전에 살펴본 그랜드 세이코의 브레이슬릿보다 적은 편입니다. 케이스와 브레이슬릿 사이의 유격이라고 할 만한 부분도 없고요. 다이버 시계처럼 미세 길이 조정 기능을 많이 주는 건 아니지만은 브레이슬릿에 긴 조각과 짧은 조각이 있고 클래스프에도 미세 조정 칸이 있어서 길이 조정을 꽤 섬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프를 열어봐도 상당히 든든하게 생겼고요. 이번에는 잘 만든 브레이슬릿인데 딱 하나 아쉽다면은 클래스프 바깥쪽을 덮어주는 덮개 부분이 살짝 다른 부분에 비해서 실체감이 부족하고 덜 만들어진 느낌이 있다는 거. 자, 그러면은 총평을 해보자면은 샤프 엣지드 GMT 시계는 전천후 일상용 시계와 드레스 시계를 겸할 수 있는 제대로 나온 제대로 된 가격대의 진정한 GMT 시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뭐 바꿔본다면은 그랜드 세이코의 느낌을 이 가격대에서 거의 그대로 재현해 준 건 좋은데, 그리고 저희 어머니의 평가대로 정말 그 느낌이 제대로 구현이 됐습니다. 사이즈까지 그대로 갖고 올 필요는 없지 않았나, 조금은 작게 만들어도 좋지 않았나 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여러분들은 세이코의 새로 나온 오랜만에 내놓은 트루 GMT 시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여기는 생활인의 시계였고요. 남은 주말 알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